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남교육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학교도서관 사서 배경미입니다. 이 자리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주최하는 2026년 진보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 자리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변하여 대신 질문하고 토론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경쟁과 서열의 교실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이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교육감, 학생들과 함께하는 경남교육의 가능성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께서 치열하고도 진솔한 정책 토론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토론에 나서 주신 두 분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양력 소개로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송영기 후보십니다. 해직 5년을 겪으신 전 정교조 경남지부장이시고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셨고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전창현 후보십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셨고 박종훈 교육감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과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좀 흥미롭게 하고 싶어서 오행시 지어오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제시어는 진보교육감입니다. 이 5글자에는 경남교육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보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공약보다 더 솔직하게 후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후보님들이 어떤 오행시를 준비해 오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송영기 후보님의 오행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창현 후보님, 저와 함께 오늘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 예, 진짜로 출근할 맛 나는 학교 가능하겠습니까?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문으로서는 발걸음이 더 이상 천근만근이 아니라 교!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모두가 한바탕 웃으며 시작하는 아침을요. 육! 육성으로 아유 우리 송영기 교육감 참 잘 뽑았다. 자랑이 터져 나오도록 감! 감탄사 절로 나오는 노동 존중 일터 이 송영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예, 교육감이 당선되시면 학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창현 후보님의 오행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후보님과 함께 오늘 떼어보겠습니다. 진, 진심을 다해 듣고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학교 현장을 바꾸는 진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경남교육. 감. 육. 다시 할까요? 어떻게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계속 하십시오. 제가 네. 드릴게요. 네. 육. 육성하겠습니다. 내가 아이고. 다시 할게요. 네. 육. 육, 육성하겠습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키우는 경남교육. 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교육감 전창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런 오행시 같은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행복한 경남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4개의 정책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각 질문에 대해 두 후보께서는 각 3분씩 답변하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이 있고 보충 질문에 대해 각 2분씩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후보들 간의 상호 질의 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토론의 말미에는 마무리 발언 시간이 후보별 각 5분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하시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당겨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교육공무직, 공무원 모두 과중한 행정 업무와 역할 경계의 불명확함으로 극심한 소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직렬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과중함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구조적 문제이며 교육 공동체 내 갈등 역시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전체적인 인력 배치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교육 공동체 안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전창현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업무 갈등은 누구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책 변화와 교육 환경 변화 등의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고 경계가 불명확하고 조정 장치가 없으니까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의 몫이 됩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조정만 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학교 안의 행정 업무를 학교 밖으로 과감하게 빼내겠습니다. 단순히 서류 몇 개 도와준 수준이 아니고 지원청이 통합행정실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는 오직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교육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호한 업무 경계를 허물고 표준 직무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모든 직종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남형 학교 업무 표준안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운영과 안전관리 역시 학교의 책임만 지우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교육청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또한 전문성을 갖춘 순회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별 학교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총량을 줄이겠습니다. 학교 업무 감축은 결국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줄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면 유사한 기존의 사업은 가감히 폐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도 무조건 받아서 학교 현장으로 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노동과 복지, 행정과 교육 현장을 거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갈등이 줄고 갈등이 줄면 사업의 성과도 구성원들의 보람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장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 갈등을 말로만 달래는 교육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 갈등을 예방하는 갈등 해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정기 후보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똑같이 3분입니다. 예, 질문에서 먼저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가중함은 구조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내의 갈등은 시스템의 부재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근본적 대책이나 감축들은 교육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먼저 이제 고민을 하고 오늘 답변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안에 그 경남교육청 내은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학교 안에 이 갈등이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인가? 그거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그 10년 사이 최근 갈등 구조가 약 4.6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언했던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전제하고요. 저는 이것을 네 가지 문제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업무, 학교 업무의 총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모든 업무를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까 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업무 총량을 학교 밖으로 이렇게 던져내야 됩니다. 그것은 간행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는 가감히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공통 업무는 가감하게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지원청은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직렬 간 그 갈등의 핵심은 원인이 업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표준안이라는 이름을 쓸 건데요. 이것은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직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표준안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공동체 내에 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갈등은 없앨 수 있죠. 하지만 방치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그 가치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기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체감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시 교육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이건 학교 안의 갈등은 시스템 문제다,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동일하게 또 학교 업무 총량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학교 안의 업무를 학교 밖으로 덜어내겠다. 이런 거랑 그리고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보충 질문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에는 각 2분씩 후보님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1기에서는 학교 업무 혁신을 추진하였지만 3기 임기 말에 와서는 학교 업무 분장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교육감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동의를 하실까요? 이미 답변을 주신 것도 같은데 혹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말씀하셨던 내용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송영기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학교장의 자율성과 권한은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이야기하면 학교장에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 과정과 갈등 이런 것들은 학교의 내부 문제가 교육청에 맞는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업무 기준이 좀 불분명하거나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 이런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의 전가가 아닐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첫째 교육청이 좀 책임지고 업무 총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좀 먼저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직렬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업무 기준을 교육청 차원의 정확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알아서 하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 기준을 만들고 학교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지원청을 실적인 학교 지원 조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업무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방향과 기준을 만들고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 책임을 학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학교가 서로를 탓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교육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도록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 어떠실까요? 네. 네, 저는 학교장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되 학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폭 같은 사항은 대부분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 교장의 종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다만 학교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19년도쯤입니다. 하도 업무 갈등이 많아서 제가 자임해서 교육청 내에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감 위주로, 부교육감 위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제가 그 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업무위원회가 정책기획관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하면서 업무조정위원회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노기 전까지.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국어 책임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문광부에서 국어 책임관을 두고 교육청에서 만든 각종 자료, 보도자료 등등이 외부로 나갈 때 외국어 등등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홍보 담당에서는 국어 책임관은 초등이나 또 중등의 국어 담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랑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 조정을 하면서 홍보 담당관실에 그 일을 하게끔 하고, 대신 홍보 담당관에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게끔 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서가 못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하듯이 학교 내에서 못하는 일은 교육청이 하고, 될 수 있으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전창현 후보님 먼저 질문하시고 송영기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22년경입니다. 코로나 시기였는데 교육청 앞에 업무 갈등으로 한 노동조합에서 프랜카드를 막 엄청나게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게시가 되니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니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으로 이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니 나서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감 선생님, 일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일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 중에서 교사의 업무, 행정실의 업무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고, 그 다음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 모아서 학교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교사의 업무, 행정실의 업무를 다 한번 구분짓게 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모여서 행정실, 교사 업무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니 이거는 교사의 업무, 이거는 행정실의 업무라고 대부분 구분짓고, 몇 개의 업무에 대해서는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자 정도까지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님께서는 만일에 이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 직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만일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직무 매뉴얼이나 표준 안을 제외하고 또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거 저희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란 단어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뼈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교사와 직군 간 또는 행정실과 또 이런 직군 간 충돌하는 단체 교섭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현재 갈등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교육 공동체 내 갈등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속의 위원회에서 교원이나 행정직, 그다음에 공무직 대표들과 함께 투명한 테이블에 앉아서 명확한 직무 기준과 매뉴얼을 같이 의논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업무 재구조의 핵심은 니일 내일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처럼 서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이런 적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그 업무 폭탄을 교육청이 좀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준용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송경기 후보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모든 직군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선심성 공약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노동 조건 개선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예산은 이제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한 뭐 예를 들면 직군에 대한 노동 조건 개선 중에서 상시직 전환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조리사, 조리실무사, 뭐 영양사 세 개의 직종이 상시직 전환을 해도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 현재 예를 들면 조리실무사의 경우 거의 330일 정도 331에서 335일 정도 가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무 체계가. 그리고 조리사의 경우 340일에서 45일 정도. 실제로 20일, 30일 또는 뭐 15일에서 또 25일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을 추가로 15일 또는 20일 정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봐도 한 100억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후보님의 학교 업무 총력 감축에 대한 비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안에 업무량을 줄이고 학교 밖으로 드러내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 실제 업무 갈등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선정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다 진보적인 경남교육, 노동자가 보다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노동조합,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두 후보는 물론 이 토론회를 보고 있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교육청은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교섭을 담당하는 주간 부서조차 다 나뉘어져 있어서 원활한 협의나 조율이 되지 못한 채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진보교육감 시기를 보냈지만 통합적인 노동기본정책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전담 부서 신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동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교섭은 노사협력과 또 교육 공무직 처우는 또 다른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곳에서 교원의 정책과 또는 단체 교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 노조가 단체에서 교섭을 체결하면 전교조가 반발을 하고 전교조와 합의하면 교육 공무직이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죠. 12년이 지나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제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노동정책국 산하에 노동정책과 노동안전과 등 세 개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침적시 현재 분산된 노동 관련 기능을 하나로 좀 묶는 조직을 신설해 보겠습니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장급 책임자가 교원이나 공무원, 공무직, 노동정책 전체를 통괄하고 교섭은 직군별로 하되 그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기획이나 조정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앞서도 저번 2차 토론에서 밝혔지만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반기의 일회식이라도 책임지고 나서거나 또는 이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단위과의 사무관이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통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를 조율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군에서 빠지는 정책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대화의 수를 놀리고 만나는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저도 뭐 전문 부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여러 시스템을 재구조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중 하나로 현재 노사협력과를 확대 재편해서 노동 전문 부서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실제 이 노동 문제,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노무관리 체계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아니다 보니 여러 형태를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에 있는 교원 담당을 노사협력과로 뭉칩시다. 일단 뭉쳐서 하더라도 이거는 또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등등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실제 모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를 보면 임금이나 단체 협약, 인사, 노무 관리를 한 곳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노동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한 창구에서 그리고 한 기준으로 그리고 마지막 전문적으로 라는 이런 원칙 아래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무 관련 업무를 노사협력 기능으로 일괄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단체 협약 문구 관리에서부터 현장 분쟁 예방, 지침 운영까지 원스톱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부서가 노동행정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고 쉽게 생각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부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면 사업부서는 교육정책이나 또는 교육 현장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명칭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 권한, 프로세스를 갖추겠습니다. 부서가 있느냐라가 아니라 현장이 체감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노동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다양한 직군과 직종에 맞게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노동정책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안전한 노동 일터를 조성하고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경남교육청의 노동행정을 제대로 혁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하는 모범적 사용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조합 질문을 하면서도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두 후보님 모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고 관련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교육 공무직원의 임금 체계와 인사제도 등에 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 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전보제도만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는 인사제도, 직제 개편 등의 수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요.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교육 공무직원 인사제도, 그러니까 직제를 수립할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창현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인사제도에 있어서 일단 인사 중에 전보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하고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통합 전보 기준이죠. 조리 실무사의 경우 기간이나 삼시학교는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학교로 오지를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죠.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 전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고 통합 전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단 삼식이나 기간 같은 경우는 급식이 좀 힘들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배치 기준을 좀 월등하게 높여서 한다면 일이 쉽다는 생각이 들면 전보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직제 수립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문성 강화, 역할 강화라는 명분 때문에 직제 수립을 하자는 이유가 있는데 전문성 강화는 저는 연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직제를 둘 필요는 없고 다만 행정실과 공무직 간의 이런 갈등 구조의 원인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팀장 정도의 제도를 두고 일괄적으로 공무직을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은 고민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정기 후보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역시 2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직 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하나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 공무직 인사제도 또 직제 수립 문제는 오랫동안 미뤄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은 그 법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미리 앞서 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작년에 12월이었죠. 급식법이 통과되고 배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거는 교육감의 능력으로 사실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배치 기준이 마련되고 지금 이제 준비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또 더뎌서도 안 되는 것처럼 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가만히 기다려서는 전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직제 실업 문제, 인사기준, 승진 경로,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자꾸 이제 전담 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짜 노사협력과나 아까 이야기 드린 경기도 교육청 노사정책과나 이런가 다양한 부분에서 공무직 전담을 하는 파견하는 또 인사위원들, 공무직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 또한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인사제도를 관리하고 애로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 마련 이런 것이 나는 첫째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의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송영기 후보님 먼저 질문하시고 전창현 후보님 답변하시는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전창현 후보님은 교육청에 또 오랫동안 계셔서 우리 교육청의 그 직제의 문제에서 굉장히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국, 이관의 한 자리를 차지하시고 또 역할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15가 3단으로 되어 있죠. 저도 전담 부서를 이야기하면서 또 질문하면 제가 또 답을 하겠지만,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 저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직을 키우는 것이 해법이라면 우리 박종 교육감도 같은 방식으로 12년을 키워왔는데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송 후보님 말씀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사협력과를 확대 재편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확대 재편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공무직의 단체 협약이나 근무 조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가 관련된 모든 부서가 실제 실무적으로 다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적으로 교섭하던 이런 내용을 노사협력과라는 체계에 한 곳에 싹 모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 몇 명의 인력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몇 개의 부서에서 하던 내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업무도 효율적하고 교섭도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좀 키운다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간편화시키면서 각 부서가 갖는 고유 업무를 본래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전창현 후보님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사제도 수립에 직제에서 승진 이런 데 대한 고민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 학교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여러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공무직 인사가 지금 제일 늦습니다.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내에 존재하는 노사협력과 내에 방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과를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다양한 또 그 공무직 내부의 문제를 애로를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 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연수라든지 또는 연수를 받으면 빠지는 자리에 보충할 수 있는 인력 풀제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풀어내는 구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래 직제 개편 중에서는 팀장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승진 구조에 대한 고민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변은 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 체제로 했으면 하고 나머지는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가 최대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그분들 애로사항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좀 방점을 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만큼 질문도 또 더 치열하게 오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네.
중요한 지금 오가는 이야기들이 경남 도민들과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교사, 공무원, 교육 공무직원 등 다양한 직렬의 교육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동자들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그리고 산업재해와 갑질로부터 노동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노동자들은 이런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다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불러온 사례들도 많아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 휴식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교사, 공무원, 교육 공무직 노동자 모두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창현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으로 있을 때 영양사, 전문상담사, 사서 또는 특수교육 실무원 이런 경우는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특수교육 신분 같은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교육감 의견서를 안 써도 되지만 각 경찰서 등등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교육감 의견서를 쓰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모든 공무직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권,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감하게 인력 충원에 나서겠습니다. 업무 강도를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려면 일하는 사람을 사실 늘려야 합니다. 인력 충원 없이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은 직군에 대한 인력 증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플 때, 심이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점형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체 인력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체 인력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대체 인력도 경력 인정 범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저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가짜 휴게 시간을 없애고 차별 없는 연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출근이나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간행을 근절하고 실수 없는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휴식권은 넓은 의미에서 자기 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사, 공무원, 공무직 간의 차별 없는 학습휴가, 자율연수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퇴직연수 제도를 임기 내에 도입하고 방학 중 근무와 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교육을 만듭니다. 저 전창에는 노동의 가치를 아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교를 가장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영기 후보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3분입니다.
예, 교육활동 보호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전 후보님처럼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현장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로 35년 동안 학교에서 살아오면서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교육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여전히 교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같이 일하면서도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개인이 또 감당해야 되는 구조,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의 기준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교육활동 보호의 대상을 교사에서 모든 교육 노동자로 확대하겠습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개인이 아니라 제도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조사, 법률 지원, 심리 치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겠습니다. 대체 인력 없는 보호는 결국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건연별 상시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전 직종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 노동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노동이 안전해야 교육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례 제정도 이렇게 다 동의를 두 후보님 모두 해주셨고요. 저희가 보충 질문으로 사실은 이제 대체 인력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미 답변 속에 그 내용을 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전창현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감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이제 노동 강도가 강한 직종에게는 인력 충원을 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거점형 대체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퇴직휴가 제도도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경력 인정도 하겠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송영기 후보님께서는 동의하면서 그 교육활동 침해 대상자를 교사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체 인력 지원도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님,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즉흥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제 예산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또 대체 인력 풀을 구성을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송영기 후보님 먼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대체 인력 지원 풀제
이곳은 지금 이제 어떤 직군에서는 유휴 인력이 남습니다. 학교가 가밀해서 이제는 인구 절벽을 통해서 소멸되어 가는 또는 거기서 유휴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유휴 인력에 대한 재배치나 연수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배치하는 이런 인력이 아마 첫째로 이 인력 풀의 활용 요원으로 특별한 재원 마련이나 인력 충원 없이 재배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급식 조리 종사 스님들처럼 이제 인력 풀제가 일정 노정되어 있지만 거지 외에 연수나 몸이 아파도 출근하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그런 상시 직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거점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은. 그래서 거점형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인력에 대한 예산 소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휴 인력에 대한 재배치 연수를 통해서 인력 풀을 하면 우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원칙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는 무조건 바꿔내야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원 조례 맹시를 해석하면 예산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전창현 후보님. 대체 인력은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의 예산이 7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한 5조 얼마, 나머지 한 약 2조 정도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는 크게 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실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현재. 그런데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들고, 두 번째 인건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럽의 경우를 보면 비자발적 비정규직보다는 자발적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자발적 비정규직을 할 때 임금을 갖다가 정규직보다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활임금을 주는 이 정도 구조만 되면, 생활임금이라 하면 최저임금의 한 13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임금을 주는 구조를 한다면 적정한 임금에다가 배치 기준을 완화해서 힘든 노동 강도를 낮추는 이런 구조만 된다면 대체 인력은 원활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호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전창현 후보님 먼저 질문하시고 조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활동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권 침해라고 판정나고 거기에서 학부모에 대한 서면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감 고발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혐의로 판정이 났죠.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묶지 않고 몇 개의 부분만 사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이러한 교육감 고발제가 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올까 이것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어떤 형태든 안 되면 교육감 고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후보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시스템에서는
피해를 의식해서 잘 안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잠시 저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감 고발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라고 판정나고 판정된 결과가 서면 사과라는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감이 그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의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공무원들이 제일 저하는 게 자기 신분 노출과 공개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속으로 감내하거나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행해주는 제도, 이것은 원만하게 얼마라도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지금도 그와 같은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글을 몰랐을 때 대서사라는 게 해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었고요. 지금도 폭력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 밖으로 또는 법원까지 가서 법적인 문제로 해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이 직접 개입해서 지원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초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존치하거나 계속 방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더 이상 안 좋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송병기 후보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창희 후보님이 제일 관심 있고 의미 있게 진행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교권이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신 핵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가 교사 보호에만 집중하고 학교 비정규직이나 교육 공무직의 폭언이나 악성 민원, 감정노동 피해 이런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인 것도 있거든요. 당시 담당건서 외 보호 대상을 전 교직원으로 좀 확대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그 설계가 옳은지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이관으로서 그 중에 하나의 특별관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교직원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더 여쭙겠습니다. 뭐 저는 원칙적으로 전 교직원한테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처음으로 할 때 설계된 상황에서 저는 담당관으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해서만 교육활동보호를 하게끔 실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실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수교원 직무원 해림학교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아동학대로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학부모 만나자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처리를 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직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부딪히고 학부모와 부딪힐 수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후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서 열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심리 치료 상담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계속 해 나갔던 거죠. 근데 제도상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교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확대하지 못하고 점점점 범위를 시기를 두면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교육활동 보호가 전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통합을 당하는 사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후보님들 모두가 정교직원이 필요하다 해주시니 든든한 마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보충 질문 없이 답변 후에 바로 상호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질문입니다. 또한 답변 시간도 후보별로 2분으로 다른 질문보다 짧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자치의 미래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남 부산 행정통합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압력, 교육청 통합 강력화 논의 등이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경남교육의 지역적 정체성 약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통합 논의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교육자치가 패싱되는 행정통합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밝히셨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통합 흐름 속에서 경남교육자치를 지키고 주민과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송영기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번에 언론 기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서에 교육자치 배제되는 흐름은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했고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와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이 교육적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약화시키는 방향인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은 반드시 교육적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된 공공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 논리에 교육이 종속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는 교육을 포함하면서도 정작 도민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이나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하는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경남 안에서도 도시와 농산, 어촌 간 교육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디에서 태어나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 이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의 규모를 키우는 효율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정을 지탱하는 노동자의 삶입니다. 주민과 교육 주체가 그 교육의 방향과 행정을 결정해야 된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창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억 3특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누구도 어떤 영역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는 지역 성장의 구심이자 미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행정통합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통합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더 넓히는가? 아니면 학교와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일반 행정의 하위 부서가 아닙니다. 통합 논의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원칙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더 단단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세 가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 과정에서 교육은 흡수가 아니라 독립성과 협의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형 교육과 도농복합형 교육은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가도기에는 교육의 독립성을 전제로 광역교육협의체 같은 조정기구를 통해 교육자치 통합을 점점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수기기구, 수기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입니다. 통합과정에서 교육예산이 일반 행정의 부속처럼 지급되는 순간 교실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행정 효율을 핑계로 작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행정 경계는 허물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교육의 울타리는 더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거대 행정구역과 기구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 바로 학교 자치입니다. 학교 자치를 강화해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김경수 도지사 시절 통합교육추진단 운영을 통해 교육과 행정의 통합 운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교육을 행정 통합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바로 상호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2분으로 진행됩니다. 행정통합에서 교육자치 실현 방안에 대해 전창인 후보님께서 먼저 송영기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제가 말미에 이야기했던 교육청하고 또하고 함께 운영했던 통합교육 추진단 경험을 잠시 말씀했습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이 과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통합교육추진단 같은 교육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는 이런 협력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된다라면 도청,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도 이와 같은 협력기구를 두고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행정의 소통과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는 송 후보님만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답은 나와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거나 그렇듯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추진단이 행정이 하위 영역이 아니라 저는 행정통합을 반드시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것을 언론 기고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그 추진단 설립이나 운영은 그에 따라서 지원하고 운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추진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행정통합이 반드시 교육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허율의 논리에 교육이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의 독립성과 여기는 또 이제 재정의 문제가 하나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의 문제를 같이 풀어내고 교육청의 독립성과 또 이제 아까 이야기드린 행정통합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 규댕 발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이 가진 특수성이 하나 있죠. 강원도, 전남, 경남이 유사하기도 합니다. 경북도 대구를 싸고 있는 그런 위성도시 유형에서는 도서벽지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시는 지금 지방성장 5억 3턴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강력 시도를 합쳐나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해도 이 균형 발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교육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교육재정이 일반 행정의 하위에 속해지면 실제 교육은 무너진다, 학교는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이 일반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작은 학교, 즉 농어촌의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실제로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독립시켜야 되고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막아내는, 가속화시키는 걸 막아내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화두고 급속하게 또 통합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쉽지 않은 주제였을 텐데 두 분 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도민공천단 투표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됩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는 진행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사람들, 명절 연휴에도 학교를 지키고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경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만든 자리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그런 노동자의 눈으로 교육을 바꾸어낼 새로운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께 마지막 발언을 청하며 경남교육감 노동자 후보로서의 포부를 담아 말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남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하는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창현 후보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의 영원한 동지, 준비된 진보교육감 전창현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노동복지, 행정,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거리에서, 일반 노조 투쟁 현장에서,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정의와 평등 사회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도지사 정무특보와 경상남도 교육청 대외협력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으로 일하며 더 나은 경남, 더 새로운 경남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교육은 교실을 넘어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단순히 학교 앞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실에서의 가르침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교육감에게는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부터 지자체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보수적인 의회와 정치권을 설득해 정책을 관철시키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경험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고 길을 내는 종합적인 능력, 저는 이것을 교육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노동과 복지, 행정과 교육 현장을 거치며 쌓은 저 전창현, 이런 교육 문해력을 가진 교육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준비된 진보교육감 전창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혼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가 존중받고 일하는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가치인 경남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해 AI 정밀 진단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진로, 진학지원센터를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빛을 찾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을 확대해 아이는 안전하게, 부모님은 안심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 아이들의 노동 인권 교육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 현장에 차별 없는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교육은 교사, 공무원, 공무직 등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감은 이분들의 임금과 처우, 고용 안정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입니다. 모든 교육 노동자를 경남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교육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과 예비 노동자로 현장 실습에 나선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교육감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미래와 노동 인권을 지키고 학교 현장 동지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을 배웠고 행정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입니다. 노동을 알고 모두의 곁에서 힘이 되는 교육감, 여러분의 영원한 동지 저 전창일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모두의 가능성을 키우는 경남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투쟁!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7만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저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노동자였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저는 수업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를 만나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민원을 감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구조와 싸워온 한 사람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의 끝에서 해직을 경험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직의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세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노동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권리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을 때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학교는 교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밥을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 아이를 돌보는 돌봄 전담사, 학교를 움직이는 행정실 노동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지키는 수많은 노동자들, 이 모든 노동이 모여 아이들의 하루가 완성이 됩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노동의 연대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쉴 수 있고 누군가는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사 출신이지만 교사이기에 교육감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직을 겪고 돌아온 교육 노동자의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에서 모든 교육 노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체 인력 없는 구조를 바꿔 아프면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정 노동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이 버티는 학교가 아니라 제도가 보호하는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체 인력 없는 대체 인력 없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7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버텨야 했던 시간, 지켜야 했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팀이 더 이상 강요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송영기는 교사의 후보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뜨거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를 보면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뜨거운 동지적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경남의 노동자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교직원들도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할 것 믿습니다. 9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후보께서 경남 교육의 변화를 향한 진심과 정책을 진솔하게 펼쳐주셨습니다. 두 분의 후보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3일 월요일부터 사전에 신청하신 도민공천단과 민주노총 조합원께는 카카오톡과 문자로 투표 참여 링크가 발송됩니다. 도민공천단 투표와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 모두에 참여해 주십시오. 조합원은 조합원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도민공천단은 도민공천단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경남의 노동자와 시민이 교육 변화의 주인공임을 증명하고 진보 교육감 선출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투쟁으로 노동자 후보 토론회니까 투쟁으로 인사를 한번 같이 드려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쟁!